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2020년 124년의 역사를 가진 영창 제도가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병사를 영장 없이 가두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영창도 없애면 군기가 서겠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970년대에 군복을 입으셨던 분들이라면 그 시절 징계가 얼마나 무겁고 서슬퍼런 것이었는지 뼛속 깊이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요. 사실 지금의 군 징계 체계는 병사 기준으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총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이것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딱 4가지였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그 무게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정도 지금보다 불분명했고 지휘관의 재량이 훨씬 컸으며 병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억울해도 말할 곳이 없었고 부당해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 군대 징계 종류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왜 그것이 그토록 두려운 존재였는지 7가지 이유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 시절 군복을 입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에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 보시죠. 7위, 견책 가장 가벼웠지만 낙인은 평생이었다. 7위는 견책입니다. 견책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공식적으로 훈계하는 것이죠. 단순한 구두 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공식 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인사관리에 반영되고 진급 심사에서 불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사에게도 공식적인 견책 징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병사에 대한 공식 징계 종류 자체가 훨씬 단순했고 견책이라는 이름보다는 간부에 의한 비공식 훈계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비공식 훈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점입니다. 상관 앞에 불려가 조용히 혼나는 것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그 이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뒤따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원하는 보직에서 밀려나거나 휴가 배정에서 뒤로 밀리거나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가 따라왔습니다. 직업군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한 번의 공식 견책이 진급 심사에서 수년간 발목을 잡을 수 있었고 그것이 쌓이면 원하는 시점에 진급도 원하는 보직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남는다는 것, 그리고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지금보다 그 시절에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조용히 당신의 군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6위, 근신 반성하다 미칠 것 같았던 그 방. 6위는 근신입니다. 근신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법령상으로는 간부의 경우 10일 이내, 지금의 병사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훈련이나 교육에서 열외되고 그 공간 안에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근신은 반성문을 쓰거나 완전 군장 메고 연병장을 돈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의 근신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격리에 가까웠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작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 허용 범위는 극히 좁았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차라리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힘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립감이었습니다. 훈련도 없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없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반성을 강요당하는 시간, 짧은 며칠이 몇 달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당시 복무자들은 회상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근신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근신을 다녀온 병사나 간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기 속에 놓였습니다. 동료들도 상관들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남은 군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근신 자체보다 훨씬 더 지독한 시간이었습니다. 5위, 휴가 제한 집이 그리운 군인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 5위는 휴가 제한입니다. 1970년대의 군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33개월, 해공군은 35개월에서 39개월에 달했습니다. 지금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3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병사들에게 집에 가는 휴가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가족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는데 그마저도 검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고향 냄새를, 그 모든 그리움을 꾹꾹 눌러라며 버티는 이유가 바로 휴가였습니다. 그 휴가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휴가 제한 징계입니다. 지금은 병사 휴가 제한이 1회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이런 제한 자체가 불분명했고 운용이 지휘관의 재량에 상당히 맡겨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잘릴지 언제 잘릴지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기다리고 있던 휴가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의 절망감은 지금 세대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들은 소식 한 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 지냈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한 번, 두 번 무너질 때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휴가 제한은 병사 개인만의 고통이 아니라 기다리는 가족 모두의 고통이었습니다. 4위, 강등 계급장이 뜯기는 수치와 전역 후 낙인. 4위는 강등입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단계 내려가는 처분입니다. 군복을 입는 동안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징계가 바로 강등입니다. 계급장이 달라지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1970년대의 병사에게 강등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공개적인 수치였습니다. 병장에서 상병으로, 상병에서 일병으로 계급장이 바뀌는 그 순간 말은 없어도 시선이 모였습니다. 그 시선을 하루하루 견디며 남은 복무기간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긴 복무기간이 심리적으로는 더욱 길게 느껴지는 이유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역 이후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취업 면접에서 전역 계급을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병장으로 제대하는데 혼자 상병으로 전역한다는 것은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역증에 남은 계급 한 줄이 사람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더구나 강등 처분을 반복하면 불명예 전역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등은 단순히 계급 하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군 생활 전체의 명예와 사회 복귀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징계였습니다. 그 시절 계급장 하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3위, 영창 쇠창살 안에서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공포. 3위는 영창입니다. 영창이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 시절 병사들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창은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1896년 고종이 내린 칙령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20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무려 124년간 군대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970년대 영창이 특히 두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복무기간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영창에 가면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그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바뀐 것은 1994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영창 7일을 다녀온 병사는 이미 33개월인 복무기간에 7일이 더 붙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던 그 시절, 복무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였습니다. 영창 3번이면 불명예 전역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의 누적이 아니라 군 생활 전체를 지워버리는 결말을 의미했습니다. 영창 시설 자체도 지금의 군기교육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수준의 좁고 어두운 공간, 외부와의 완전한 차단, 제한된 식사, 그 안에서 반성을 강요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시간은 제대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영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영창이라는 이름은 병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었습니다. 2위, 징계의 이름 없는 이면, 공식 징계 전에 벌어지던 사적 제재. 2위는 공식 징계보다 더 무서웠던 비공식 처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 군대에서는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내무반 안에서 자체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임이 후임을 기합으로 교육하고 잘못을 저지른 병사를 중대 내에서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항고도 없었고 구제도 없었습니다. 신고할 방법도 몰랐고 신고를 한다 해도 돌아올 후폭풍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공식 징계보다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군사경찰 부사관 출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시절 선후임 간 폭행 사건 진술서에는 예외 없이 군기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구타를 했는데 그렇게 다칠 줄 몰랐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막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나가는 결과를 어느 정도라고 표현했던 그 시절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1978년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한 병사는 최전방 선임병들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결국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보훈 대상자 판결이 내려진 것은 무려 3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그 병사는 혼자 그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1970년대의 군 징계는 공식 문서에 적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고통이 그 아래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 무게는 어쩌면 공식 징계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1위, 불명예 전역군 경력이 통째로 무너지는 최후의 징계. 그리고 드디어 1위입니다. 불명예 전역. 이 네 글자는 1970년대 군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순한 군 징계를 넘어서 군 생활 전체를 그리고 사회 복귀 이후의 삶까지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최후의 처분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불명예 전역은 영창 3회 이상 또는 군 형법상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불명예 전역을 당한 병사는 일반 만기 전역자와는 다른 기록이 전역증에 남았습니다.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고 사회로 나간 이후에도 따라다녔습니다. 그 시절에는 취업 과정에서 전역증을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불명예 전역 기록이 드러나는 순간 취업문은 좁아졌고 사회에서의 신뢰는 흔들렸습니다. 추천서 한 장 써줄 사람도 없었고 변호해줄 제도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의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로서의 책임이자 가족과 고향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들의 제대를 기다리며 자랑스러워하던 시대, 그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낙인은 개인의 자존심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과 달리 법적 정보도 권리 구제 방법도 알기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처분을 받았다 해도 이의를 제기하는 병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억울함을 알아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명예 전역은 그 시절 군인에게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그 공포 앞에서도 끝까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켜낸 분들, 오늘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1970년대 군대 징계 종류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견책, 근신, 휴가 제한, 강등, 영창, 사적 제재, 그리고 불명예 전역까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가혹했고 병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었고 경제는 아직 성장 중이었으며 군은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그 안에서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맞대고 버텨냈습니다. 무거운 징계의 그림자 아래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전후의 기록이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군 시절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